네, 배전기 코일에 흐르는 전류 유무와 관계없이 방향에 따라 세 가지 동작을 하는 배전기로 놔야 됩니다. 이건 직류 유국 계전기가 이제 궤도 관련된 계전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네. 그래서 직류 유국 계전기고 교류 이원형 계전기입니다. 세 가지 동작이 어떤 거예요? 세 가지 동작이 0도, 45도, 90도 이렇게 해서 45도, 90도. 네. 0도, 45도, 90도. 그 204번은 제가 NR4, N4, R4 말씀드렸죠,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205번. 철도 신호 제어 회로 중 시소 배전기가 사용되는 회로. 이것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보류 및 접근 회로에 시소 배전기가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되죠. 안 돼. 90초. 그리고 206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요즘에 문제 유형이 나오진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207번 전철 세정 계전기를 나타내는 기호는 아까 앞에서 나왔죠, 그죠? WLR 그러니까 W자가 들어가는 것은 전철입니다. 선로전환기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WR은 전철 제어 계전기고요. ZR은 진로 조사 계전기고 KR은 전철 표시 계전기입니다. 신호 계전기 성능에 관한 설명 중 이 부동작 전류 이것도 문제가 사실 이런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208번 같은 게 넘어가겠습니다. 206번도 안 나오면 되겠죠? 206번도 안 나와요. 요새 이런 유형의 문제가 안 나와요. 골머리 썩지 말고 208번도 안 나옵니다. 이런 거. 그리고 209번 신호용 계전기 중 여자 전류가 끊어진 후 얼마간 시간이 경과한 후부터 N 접점이 낙하되는 계전기. 이게 완방을 설명하는 겁니다. 완동은 천천히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작하는 게 완동이고요. 그 210번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이런 문제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11번 이레이 UR이 의미하는 것은 이레이는 우리가 계전기에서 EA는 이 장내 신호기예요. 장내 신호기를 이레이 EA라고 얘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고 UR은 시소 계전기예요. 그래서 이레이 신호기의 시소 계전기라는 뜻입니다. 신호용 계전기 종류에서 직류 무국 궤도 계전기의 접점 수는 이것도 NR6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NR6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표기하는 거에 의미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213번 역간 폐색 수속이 이루어져야만 출발 신호가 현시될 수 있는 폐색 방식. 연동 폐색이죠, 그죠? 예, 연동 폐색은 뭐냐면 보내는 역의 출발 신호기하고 받는 역의 장내 신호기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보면은 받는 역에 출발하고 보내는 역에 장내 신호기 이렇게 나오면은 그 지문은 틀리는 거죠. 214번 이것도 요즘에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연동 폐색해서는 유류 이런 거 안 나오니까. 유류가 무슨 뜻이에요? 유류가 허용하는 전류 같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연동 폐색이라는 말을 거의 지금 단종이 됐어요. 단종이 됐지만 문제는 예전에 있는 문제라 이게
없애진 않았는데 통표나 지금 연동폐색은 거의 없어요. 215번 원격 제어 장치와 CT 장치의 공급되는 전원 전압은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격 전압의 몇 %로 해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5%예요. 다른 건 통상적으로 10%인데 5%는 그만큼 정밀해야 된다. 그런 어떤 의미로 제안을 드립니다. 숫자만. 네. 수도권 CTC 구간에서 그 송전 측하고 착전 측에 초크를 두는 목적은 이제 유기 전압하고 유도 전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 저항기를 두는 목적은 뭐죠?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전원 전원을 보호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열차가 궤도 단락 시에 그 과전류로부터 그 전원 장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그 저항의 역할입니다. 호의를 생각하면 됩니다. 한류 장치. (217번) 궤도 저항자, 궤도 리액터 등은 한류기를 사용하는 목적. 이 한류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그 지금 세 가지 있잖아요. 원래 이제 전원 장치의 보호를 위해서도 하지만은 그 전압 착전 전압을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락감도 향상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 유도 장애 경감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초크도 있지만은 이런 역할도 하는데 중계거리의 연장이라는 말이에요. 이 중계거리의 연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계거리의 연장은 그 고속선 궤도 회로에서 콘덴서가 하는 역할이에요. 보상 콘덴서가 하는 역할. 전차선 전용 구간 에고 지상 장치에서 송신기와 지상자의 간격은 20m 이내입니다. 그리고 219번 고전화 임펄스 궤도 회로 장치의 구성 기기가 아닌 것. 이 임피던스 본드나 전압 안정기, 수신기 이런 것들은 다 그 임펄스 회로에서 구성이에요. 근데 동조 유니트는 AF 궤도 회로에서 사용합니다. 동조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튜닝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파수 그 튜닝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조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건 주파수와 관련된 거구나. 그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임피던스 본드의 역할은 뭔가요? 우리 자꾸 얘기했죠. 전차선 비선 전류를 흘려보내야죠. 그 다음에 신호 전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임피던스 본드는 딱 두 가지, 그죠? 전차선 전류는 변전소로 흘려보내고 신호 전류는 차단을 해서 궤도 회로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220번 역과 역 사이에 있어서 ATC 신호의 운행 관리 지시에 따라 지정된 속도로 열차가 운행하는 제어는. 자, 이거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역간에는 정속도로 운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출발하는 역을 벗어나서 다음 역으로 가기 전까지는 ATC에 의해서
자기 그 주어진 속도로만 계속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거고, 역 구내에 들어가기 전에 그 뭐냐면은 승객들의 승하차를 하려면 서야 되잖아요, 홈에서. 그죠? 그러면 감속을 해야 돼요. 브레이킹을 해야 되고, 정위치 정차를 해야 돼요. 그 여러분 스크린 도어 있죠? 스크린 도어가 엘리베이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이게 정위치 제어가 중요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정위치에 서야만 이 출입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역 구내에는 이 세 가지가 적용이 되지만 역 간에는 정속도 운행 제어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 지문 풀이를 좀 내가 바꿨어요. 여러분이 있는 거하고 좀 틀리죠. 그래 문제집을 제가 어제 한번 이렇게 보다가 조금 설명하기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 좀 바꿔놨습니다. 여기 네. 감속하고 정위치 출입문 제어는 역 구내에서 하는 ATO의 기능이다. 221번. 대용 폐색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폐색 방식이 세 가지가 있죠. 상용, 대용, 폐색 준용법이 있죠. 그죠? 네. 자, 저기 그 상용 폐색에는 복선 같은 게 복자 연차죠. 그죠? 그리고 단선은 단자 연통. 그죠? 그 다음에 대용 폐색에는 그 복선 같은 경우 통신식이 있고, 그 다음에 단선일 경우에는 지도통신식, 지도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폐색 준용법에는 우리 그 지도격식법, 전령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격식법은 폐색 준용법이에요. 222번이요. 열차 집중 제어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현장 설비에 대한 제어, 감시 및 표시 기능 이런 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 진로 설정과 수동 진로 설정 이것도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차선 장비 및 상태를 감시 이것도 있습니다. 이건 스카다하고 연결된 그 부분인데, 열차 검지, 선행 열차, 후속 열차 사이의 거리 유지, 진로 연동 및 속도 제한 이것은 ATP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CTC하고는 그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답입니다. 라더니. (223번) 이제 적지 저항이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개전기실, 열차 집중 제어 장치 기계실, 신호 원격 제어 장치 건널목 A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설비이기 때문에 시폼으로 이하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외 구간 같은 경우에 그 전철 구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폼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는 100홈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단락감도 측정 위치가 아닌 것은, 단락감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직송 교착 병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직류 궤도 회로는 송전단, 그 다음에 교류 궤도 회로는 작전단, 병렬 궤도 회로는 병렬 부분의 끝 내일이에요. 임피던스 본드 사용 궤도 회로 이건 아닙니다. 궤도 회로의 단락 감도는 궤도를 통과하는 열차에 대해 임피던스 본드 및 AF 궤도 회로는 맑은 날 0.06홈이에요. 건널목에서 0.06홈 나왔었죠. 아까 0.06홈으로 단락했을 때 낙하되는 부분은 뭐냐. 그래서 경보 시점 아까 201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하고 좀 똑같습니다. 그래 단락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가 열차가 다닐 때 차축에 의해서 단락이 되지만은 궤도회로 성능을 그 검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뭐냐면 0.06홈을 저항을 가진 동선으로 해서 단락했을 때 그 차축에 의해서 단락한 것처럼 똑같이 낙하되라는 이제 그런 어떤 의미로 해서 단락 감도라고 그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26번. 직류 궤도회로에 사용되는 한류 장치는 무엇을 사용하는? 가변 저항기죠, 그죠? 저항자리, 그죠? 교류는 리액터하고 가변 저항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직류는 저항밖에 없어요. 직류 회로에서는. 여러분 전기 이론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죠? 네, 교류는 리액터가 들어갑니다. 227번. 궤도 회로용 구성 기기가 아닌 거. 이건 전원 장치, 한류 장치, 궤도 전원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철관 장치는 선로 전환기의 한 구성품입니다. 열차 집중 제어 장치의 효과가 아닌 것은, 열차 집중 제어 장치는 안전도 향상에, 왜냐하면 눈에 다 보이니까 안전도가 향상되고 그 다음에 선로 용량이 증대가 됩니다. 그 열차 지연을 최대한으로 방지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호 보안 장치의 고장 파악이 용이가 돼요. 그리고 정보 수집에 자동화가 돼요. 왜냐하면 컴퓨터 설비이기 때문에 모든 노후가 다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제 비자동화라는 말이 틀려요. 자, 229번. 전기 회로가 개방되어 계전기의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열차가 궤도에 진입함으로써 차축을 통해 궤도 계전기가 여장하는 궤도 회로는. 이건 계절로식이에요, 그죠? 계절로하고 폐절로에 대해서만 확실히 알면은 이런 문제는 쉽죠, 그죠? 개념을 확실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230번. 종합관제실에 설치되는 열차 종합 제어 장치의 구성이 되는 것은, 여기 이제 표시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용 콘솔이 있고요. 데이터 전송 장치가 있습니다. 연동 장치는 현장 여기에 있어요. 이게 종합관제실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구로교통관제센터에 있는 설비예요. 거기는 뭐냐면 통신으로 이루어져서 현장을 이제 리모트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연동장치는 현장역에서, 현장 기계실에서 현장에 있는 설비들을 직접적으로 제어를 하는 게 연동장치예요. 그래서 연동장치는 종합관제실에 없고 현장역에 있습니다. 231번. 임펄스형 궤도 회로에 사용되는 펄스의 주기는 3Hz입니다. 232번. 간략 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계전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 한류 장치는 임피던스를 높게 사실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전기 코일의 임피던스도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계전기 동작 전압은 최소화해야 되고, 또 제어 구간은 길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동작 전압과 낙하 전압의 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야 이거 예민한 겁니다. 동작 전압과 낙하 전압의 차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동작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민하지가 않다는 거죠. 동작이 확실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철도 건널목 보안 설비 종류에 따른 설비 구성이 아닌 것입니다. 건널목에 경광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 장치가 있어요. 전동 차량이 있고 경보기도 있죠, 그죠? 있는데 유도 신호기는 아니죠, 그죠? 건널목에 없습니다. 유도 신호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장내 신호기 하위에 설치가 돼 있어서 도착선에 열차가 있을 때 그 유도 신호에 의해서 열차가 15km 이하로 들어오는 게 유도 신호입니다. 열차 집중 제어 장치의 주요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열차 운행 계획 관리, 스케줄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열차의 진로, 자동 제어 및 수동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 설비의 감시 제어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어떤 정보에 자동으로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수송 수요의 예측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235번. 궤도 계전기 성능에 대한 요건으로 틀린 것은, 다른 전기회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맞습니다. 제어 구간의 길이가 길고 소비 전력이 적어야 된다.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예자 전류가 다소 변동되어도 확실하게 동작되어야 한다.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연동회로 구성을 위해 접점수가 많아요.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궤도 계전기는 접점이 제한이 되어 있지만은 반응 계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접점수가 많아진다는 말은 틀립니다. 궤도회로 한류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원 장치에 과전류가 흐르는 것을 제한한다. 또 교류 궤도회로에서는 저항 또는 리액터가 사용된다. 그 다음에 교류 궤도회로에서는 이원형 궤도 계전기의 회전 연료로 이상을 조정해준다. 직류 궤도 회로에서는 궤도 증폭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죠? 저항기를 사용하죠, 그죠? 가변 저항기를 4번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CT 장치, 열차 집중 제어 장치의 주요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신호 설비의 감시 제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열차 운행 상황 표시를 하고 있고 열차 진로의 자동 제어하고 있습니다. 정속도 운행 자동 제어는 ATO에 있죠, 아까. 저희 정속도는 아까 역간에 정속도 한다고 그랬었죠, 그죠? 그리고 역 구내에는 그 감속하고 정위치 제어, 출입문 제어를 역 구내에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38번) 궤도회로에서 저항자 리액터 등은 한류기를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거죠. 우리 착전 그 궤도 회로에 전압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단락감도 향상하고 유도장애 축소하고 이런 건 맞아요. 근데 중계거리 연장은 앞에 나온 문제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건널목 경보기에서 점퍼 선단 이거 아까 앞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거 저기 경보 시점에는 2010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다음 계전기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거 직류 계전기로서 정의 접점과 반위 접점을 갖는 거. 일반적인 것은 선조 계전기, 무국 선조 계전기. 그리고 241번 교류 NS형 전기 선로 전원기 동작 시구는 6초제 그죠? 전동 차단기로 건널목을 횡단할 때 도로면에서 차단봉까지 높이가 일반형 때 마찬가지. 이거 앞에서 나온 문제예요, 그죠? 800 플러스 마이너스 100이죠, 그죠? 그리고 243번도 이 앞에서 나온 문제랑 유사하네, 그죠? 단선 복선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C형입니다. 그 244번 전동기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윤활유는 기어 중간까지 닿을 정도로 유지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제어 전압은 0.9에서 1.2 맞고 정지할 때는 그 충격을 주지 않도록 헤어진 제어기를 조정한다. 무게가 없을 때는 10초 이내로 떨어져서 저기 수평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 5초라 틀렸습니다. 그리고 245번이죠, 그죠? 다음 중 대응 폐쇄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 지도격식법이죠, 그죠? 네. 지도통신이나 지도식 이런 것들은 다 대응 폐쇄에 들어갑니다. 전기 선로 전환기 동작 순서가 옳은 것은 네. 회전 전환, 세정 표시. 표시가 제일 나중에 온다고 그랬죠, 그죠? 4개가 되면은. 그리고 3개가 되면 회전 전환, 세정입니다. 247번도 이런 문제 잘 안 나와서 스킵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248번도 앞에서 나온 문제하고 유형이 비슷하죠, 그죠? 공회전 조건이 이거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공회전 조건이라고도 하고 뭐 불일치되는 조건이라고 해서 단락되었을 때는 저기 전기 선로 전환기가 멈춰버리니까 공회전 조건이에요. 경보 음량은 경보기 뭐 1m 전방에서도 60에서 130dB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건널목 전동 차단기의 전동기에 대한 설명은 활전류는 5A 이하죠, 그죠? 그리고 열차 집중 제어 장치 효과가
아닌 것은 이거 뭐 23년도에 나왔는데 비자동화, 자동화인데 자동화가 아니고 이사 20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폐선로 방식 이건 뭐 폐선로 방식이고 20km 플러스 마이너스 2km고 그 다음에 제어 구간은 뭐 15에서 30m입니다. 253번 NS형 선로 전환기가 전환 도중 궤도 개전기가 무해자되었다. 이건 계속 동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철사전하고 관련 없이요. 네. 진로 선별 회로에서 동작하지 않는 개전기는 이거 저기 진로 선별 회로는 CR, NR, RR이 있죠, 그죠? HR은 신호 제어 회로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문제가 이제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궤도 개전기 성능에 관한 요건으로 틀린 것은 이거 뭐 접전수가 많아야 된다.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기 선로 전환기의 마찰 클러치의 역할로 가장 옳은 것은 전동기 보호죠, 그죠? 이 문제도 이렇게 앞에서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철도 건널목 전동 차단기의 설명 중 257번 같은 경우에는 경보종이죠, 그죠? 네. 경보종은 70에서 100회가 맞고 경보등은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회죠, 그죠? (25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격 전압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죠? 그래서 0.9에서 2.2회고 슬립 전류는 5A하고 차단봉의 하강 시간은 8 플러스 마이너스 3초고 동작할 때는 제동을 하면 안 되죠. 이 문제도 앞에서 나왔던 거. 그 259번. 259번도 앞에서 나온 문제 유형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수동 취급하고 나서 전원을 넣으면은 다시 원위치로 그 전환되는 이유가 선로 전환기의 그 개전기 위치하고 그 실내 그 뭐냐면은 조건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역간 폐색 수속이 이루어져야만 출발 신호가 현시되는 것은 연동 폐색이에요. 261번 궤도 개전기 갖춰야 될 조건이 아닌 것은 이건 동작 전류는 작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야 소비 전력이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죠. 262번 전동 차단기 설치 시 조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차단봉 설치 방향이나 홀딩 디바이스, 회로 제어기 저점 동작 위치는 다 조정에 들어가고요. 웨이팅 타임은 제가 조정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틀리니까. 그리고 역과 역 사이 AT 신호 운행 관리 지시에 따라 지정된 속도로 열차가 운행하는 것.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역과 역 사이나 역간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세 개는 다 그 뭐냐면 역에 들어와서 그 손님들의 승하차를 위해서 필요한 동작들이에요. 그리고 264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동장치는 현장에 있고, 그 다음에 265번 같은 경우에 콘덴서 회로가 단선됐을 경우에는 그 계속 회전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266번 같은 경우에도 계속 뭐 이렇게 곡선, 단선이 없으면 C형이 맞습니다. 그리고 267번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게 마찰 클러치는 여름에는 강하게 해야죠, 그죠? 겨울에는 약하게 한다. 뭐 이렇게 바꿨었습니다. 그리고 궤도 회로용 구성 기기가 아닌 것은 이건 절관 장치 이렇게 됐고. 그리고 전류가 흐르고 나서 접점이 닫힐 때까지 다소간 시설을 갖는 개정기는 완동이 되거든요. 이게
닫힌다는 얘기는 접점이 이제 구성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동작을 한다는 얘기니까 계속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70번. 전동 차단기는 무조건 도로 우측에서 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궤도 중심으로부터 2.8m, 그죠? 그 271번. 이 문제는 또 이제 잘 나오고, 저기 뭐야, 이렇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고속철도 이제 뭐냐면 ATC 불연속 정보 메시지가 아닌 거죠. 여러분 배운 것 중에서 용어에 대해서 ATS가 이건 자동 열차 정지 장치죠. ATC는요? 열차 자동 제어 장치. 오퍼레이션. 이건 자동 운전 장치입니다. ATP는 열차 자동 방어 장치죠. 그죠? 그래서 고속선 같은 경우는 ATC예요. ATC 같은 경우에는 연속 정보와 불연속 정보가 있어요. ATS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연속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상자가 달려있는 데서만 정보를 받기 때문에 불연속이에요. 포인트에서만 받기 때문에. 그래서 ATP도 불연속이고. 근데 ATC는 연속 정보, 불연속 정보가 다 있어요. 그래서 고속선에 있는 지금 ATC 같은 연속 정보는 속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속도 정보 우리 삼총사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폐색 구간 길이, 폐색 거리, 그 다음에 구배, 운행 선로, 이렇게 세 가지가 연속 정보예요. 그래서 속도에 대한 부분들은 연속 정보를 받아요. 왜냐하면 속도는 앞차에 바뀔 때마다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불연속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고속선 진출입이라든가, 여러분 이제 고속열차 타고 터널 들어갈 때 귀가 먹먹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그 뭐냐면 터널 진출입, 또 절대 마크, 불연속 정보는 이렇게 그 특정한 지점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특정한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불연속이에요. 그래서 문제에 불연속 정보가 아닌 거, 우리 열차 유무 검지는 어디서 뭐라 한다? 궤도 회로의 역할이 열차 유무 검지, 그죠? 연속 정보는 궤도 회로를 통해서 사실 이런 정보들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보들을 주려면은 그 열차 검지도 하고 그 속도에 관련된 정보를 같이 주는 게 차상 신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불연속 같은 경우에는 이 나머지 게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열차 유무 검지는 궤도 회로이기 때문에 연속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끝에가 무슨 글자예요? 예? 저기 이거요? 예. 이건 판토라고 해서 펜토그래프가 있어요. 펜토그래프에 뭐 우리 상승 하강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만 마커. 절대 마커. 마커가 이제 신호기라는 뜻이에요.
경부 고속철도에 설치된 기상 검지 장치가 아닌 것은 제가 저기 안전설비 말씀드렸죠, 그죠? 풍속이나 강우나 적설 검진 다 있는데 안개 검진은 없어요. 이 자체가 없다는 거죠. 장치 예? 자체가. 어디요? 장치 자체가 없어요. 자체가 없다는 네, 없어요. 장내 신호기의 확인 거리. 우리 신호기의 확인 거리에 대해서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내 신호기라든가 우리 대부분 이제 출장. 신호기들은 600m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신호기 간격이 600m예요. 그래서 뭐 수신호기 같은 경우는 400m죠, 그죠? 원방 신호기 같은 거 몇 m죠? 200이죠. 그 다음에 유도 신호기는 100m죠. 유진 진로 표시기 같은 거. 네. 진로 표시기는 뭐 우리 200인가 되는 거예요. 100. 100. 진로 중계 신호기가 200이네. 네, 주신호 중계는 200이고 이판 중계 같은 게 100m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내 신호기라든가 뭐 유도 신호기, 뭐 원방 신호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신호기 확인거리 한 문제씩은 나오더라고요. 214번 네? 차상 신호 방식에서 폐색 분할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400. 이제 공주거리, 열차 저항, 이번 중에 종착역의 차량 회송 방식, 이건 뭐 제동 방식. 400 있죠. 400 있는 유도 신호기 400이에요? 네? 유도 신호기. 유도 신호기요? 유도 신호기는 400이 아니지. 네, 수신호등이. 수신이 400이라고. 네. 네. 수신호기. 간격이죠, 간격. 유도는 200밖에 안 돼요. 이게 이 간격 유도. 아니, 유도가 100이에요. 네. 네, 지금 유도가 이거 저, 유진 해가지고 유도하고 원방이 200이 진로 원방이. 표시기하고.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나오는데 전기 쪽은 제가 뭐 풀이를 안 드립니다. 전기 쪽은 했어요? 네. 쉬었다 했어. 전기 쪽에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오늘 어차피